나이가 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인간관계의 책을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말처럼 생긴 대로 살게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어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잘생긴 사람이 평균 연봉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말 잘생김과 못생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고난 생김새가 아니라 얼마나 외모를 가꾸었는지에 따라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외모를 방치한다면 관리를 잘한 사람보다 늙어 보이고 못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해 역전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기회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링컨의 수염과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그의 말은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것과 관리의 중요성을 모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살아온 삶은 얼굴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깁니다. 혹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 대중목욕탕에서 온욕을 하다가 문득 눈길을 끄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온화하고 인자함이 얼굴 가득 드러나 있어 저 할머니 참으로 기품 있게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주위 다른 분들의 얼굴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불만을 가득 품은 듯한 얼굴, 욕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피부는 곱고 주름이 별로 없지만 왠지 차갑게 보이는 얼굴 등 미모의 차이를 떠나 눈에 들어오는 할머니들의 얼굴은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인상학을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나이를 먹으면 성격이 얼굴에 보이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듯 70 넘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풍기는 각각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 나이 50이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뤄진다지만 주위에는 몸 관리를 하고 성형이나 화장 등으로 외모를 가꾸기에 따라 10살 전후로 나이차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온 삶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행이나 생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생각 굴 모양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욕탕에서 특별히 좋은 인상으로 내 눈을 끌게 한 할머니도 학식이 풍부해서 그런 얼굴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심보가 고와야 건강하고 몸에 배어온 습관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합니다. 평소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후덕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남을 것입니다. 내 나이 70이 지나서 그 누군가 목욕탕에서 나를 훔쳐보며 참 욕심 안 부리고 편안하게 늙은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겠지만 인생에 많은 우는 사람과 함께 들어온다고 합니다. 외모는 상대방의 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화장을 더욱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들의 자존감과 외모 관리 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여성 노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모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을 예방하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외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며 여성 노인들도 신체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미용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여성 노인들은 아무리 연령이 높아도 화장을 하고 외모에 관심이 높습니다. 노인들의 우울감은 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여성 노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변화가 수반돼 더욱 외로움을 느끼면서 소외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가되어 우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 자주 왕래하고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노인은 외모에 관심이 높으며 생활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의복 생활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 노인의 여가 활동, 봉사 활동, 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등을 통하여 적절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정신건강을 높이고 우울을 떨쳐내어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노인 여성들은 보다 세심한 외모 관리, 헤어 관리 및 의복 착용을 통하여 감소된 여성 노인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바람직한 인상 형성을 통하여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 노인들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개발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의 생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우울을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 노인들의 외모 관심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생활 만족의 매개 요인을 통해서 우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외모 관심에 부응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유발할 수 있는 미용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외모 변화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 노인들의 우울 예방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비단 연예인만 외모를 가꾸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데 대단한 투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모를 가꾸려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비싼 옷 치장을 하고 숨 넘어가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최소한 매일 세안잘하고 스킨 로션 크림 잘 챙겨 바르고 외출 시 선크림만 잘 발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운동입니다. 앞에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이기에 피부동안 동안 미모를 위해 외모 및 체형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인생 2막을 더 즐겁게 살기 위해 더 젊어지는 5060에 관심을 받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미, 주근깨, 검버섯 제거입니다. 피부 노화는 신체 노화 중 가장 눈에 먼저 띄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검버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저승꽃이라고도 불리기에 거부감이 더욱 더 큽니다.
게다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며 기미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점, 기미, 주근깨, 검버섯,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노화의 흔적만 제거해도 인상이 훨씬 더 환해 보일 뿐더러 어려 보일 수 있어 중년들에게 피부과 시술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부과 말고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집에서 기미 제거하는 법 등의 정보들이 많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주름 관리입니다. 목주름을 보면 나이가 보인다라는 말도 있듯이 얼굴에는 각종 팩, 좋은 크림을 사용하면서 목 피부 관리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 어려 보이고 싶은 5060이라면 눈가, 입가 주름에 이어 목주름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삶이 좀 더 편해졌지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수면방해, 목 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등의 질환을 낳는데 휴대폰을 보는 행동이 위에 목 질환뿐만 아니라 목주름에도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자세는 목주름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목주름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생기듯이 목에 생기는 수평의 주름은 주로 나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봐야 한다면 아래로 내려서 보지 않고 눈높이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안검하수 교정입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 처짐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사라지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입니다. 안검하수가 생기게 되면 윗꺼풀이 내려와 속눈썹이 눈을 찔러 염증이 생기거나 졸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시야도 가리다 보니 눈에 힘을 주게 눈을 뜨게 되어 이마 주름도 증가하게 됩니다. 안검하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하는 시술에는 상안검 수술이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처져 늘어진 조직을 잘라내고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 염증을 방지하고 시야가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선택하는 수술이지만 상안검 수술로 인한 인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높은 베개를 베는 것 또한 똑같은 자세입니다. 적당한 베개 높이는 6에서 9cm 정도로 목등뼈가 시자를 유지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 그리고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절합니다. 네 번째는 헤어스타일 교정 또는 탈모 시술입니다.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숱이 적어진 분들은 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아한 중년으로 이미지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맞는 색으로 좀 더 밝게 염색을 하거나 가르마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쉽지만 효과는 충분합니다. 중년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하게 되며 모발과 두피 건강이 악화되어 탈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탈모가 생기는 데는 유전자, 스트레스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노화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탈모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게 되고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탈모인이 증가하면서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치료제들이 많이 생기고 탈모 치료에 대한 가설들이 떠돌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모 샴푸, 약, 두피 클리닉 등 많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약품 등의 허위 과대 광도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는 스트레스, 유전, 호르몬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진행 진척에 따라 치료 방법이 상이한 만큼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59세에서 84세 성인 남녀 68명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와 비교해 볼 때 당신은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느끼는 이들의 뇌는 실제로 노화가 덜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에이직 유로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외모 관리는 자기만족을 위한 경우도 많지만 어느샌가부터 자신을 젊게 가꾸고 외모에 신경 써야지.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실제 나이보다 젊다라고 생각하고 세련되고 호감 가는 인상으로 외모 자신감을 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려보세요.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도 너무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신체는 조금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 뽐내던 싱그러운 외모도 흰머리와 주름투성이 얼굴로 변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 길어진 노년의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인데도 누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한마디 하면 풀이 죽고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부를 가꾸고 젊어 보이기 위해 유행하는 패션을 쫓아가죠. 젊은이들이 하는 취미도 무리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늙음은 막을 수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만 떨어질 뿐입니다. 9988이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고 구호를 외치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들 매일매일 늙음을 한탄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노화되어가는 신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우면서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하게 사고하고 옹굣집을 부리지 않는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에게 젊은이들과 잘 어울리며 사랑받는 비결을 묻자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촌스러운 게 있잖아. 그런데 젊은 애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막 신통하고 장하고 그래요. 내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걸 잘 알아서 노력을 해요. 애들처럼 똑같이 욕심 안 내고 밥값은 내가 내고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연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치열하고 까다로우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그녀지만 젊은이들과 함께할 때 유연한 사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이에 맞게 신체 상태를 인정하고 몸을 가꿔라. 몸의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력이 왕성하던 때의 활동을 유지하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신체 능력보다 의욕이 앞섰을 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노년의 몸은 노화되는 상태에 맞는 속도로 보행을 하며 절전 모드 상태처럼 에너지를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점점 굽어가는 척추를 곧게 해 바른 자세로 생활하며 오래도록 자립 보행할 수 있도록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근태 작가는 고수의 몸 이야기에서 젊어서는 식스팩과 같은 멋진 몸을 갖는 것이 목표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몸의 자유와 독립이 운동의 목적이어야 한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하며 자유롭게 살다 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 반듯한 자세를 갖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영양 섭취로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립을 위한 버팀목인 관절을 해치는 주범이 비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상징인 흰머리와 탈모, 주름진 피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색과 눈 화장도 눈의 피로를 가져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은 노화의 과정에서 행복 유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잘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호기심으로 새로운 문물을 익힐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고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노인의 심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시도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자극을 주었을 때 노화되지 않습니다. 노인의 지혜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IT의 용기에 접근한다면 뇌 건강관리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습니다. 네 번째, 유머로 스트레스를 없애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어울린다. 오드리 헵번의 웃는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몸 안의 스트레스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살아온 세월이 길고 경험이 많을수록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중년 이후의 남자들 중에는 매사에 진지하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입꼬리 한번 올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유머입니다. 타고난 유머 감각이 없으면 오늘의 유머에서 채집을 해서라도 시도해봤으면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조차도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결한 몸과 친절한 매너를 지닌다. 지하철에서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앉은 노인 곁에는 젊은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어서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후각은 쇠퇴하는데 노인에게는 씻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노동으로 변합니다. 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매너 있는 태도가 몸에 배도록 노력해서 주위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 인턴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맡은 주인공 벤은 매일 출근할 때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사무실에 나타납니다. 시니어로서 친절한 매너를 보임으로써 함께 일하는 젊은 친구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게 됩니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지만 주름진 뇌에 축적된 평생의 경험으로 노화의 과정을 지혜롭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젊은 시절의 기준과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웃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당신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